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진이는 없어. 우리 엄마가 없애버렸다고. 윤세영이 최명지의 6년 전 범죄를 모두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받아서 뱉어버린 이 한마디는 결국 윤세영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일이 되고 말겠네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세영은 유진이 과거 바닷가 일을 다 기억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난리를 했었죠. 결국은 무속인을 찾아가 부적까지 써왔는데요. 정말 그 부적이 효험이 있었던 걸까요? 무조건 동쪽으로 갈 거라며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간 윤세영이 어쩐 일인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힌 건데요. 사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미 세상을 떠난 지 6년이나 되었다고 최명지가 진실을 말해주었기 때문이었죠. 황진구와의 신혼집이 동쪽이고 그 집의 가장 동쪽에 욕조가 있다면서 욕조에 들어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벌벌 떨며 울고 있는 윤세영을 본 최명지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윤세영이 돌머리가 아니라면 자신의 엄마가 유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면서 왜 자신에게 아직까지 숨겼을까 의문을 가졌겠죠. 윤세영은 밤마다 유진이 꿈을 꾸며 살았었죠. 그리고 구하나가 유진이라면서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고부터는 바닷가에서 자신이 했던 그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나서야 최명지는 비로소 윤세영에게 유진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해주었네요. 유진의 존재 때문에 윤세영은 정신병이라도 걸릴 정도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까지 윤세영에게 그렇게 감줘야만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최명지가 유진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혜성그룹을 통째로 먹어버릴 대단한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딸한테 그걸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최명지라는 사람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요. 윤세영 마찬가지겠죠. 당장은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가 아니라 신유진의 가짜 딸이었다는 생각에, 더구나 유진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하늘이라도 날아다닐 듯이 기분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마 최명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떻게 유진이 그런 걸 알았냐는 윤세영의 질문에 최명지는 우연히 알게 됐다는 둥, 보육원에서 이두나라는 이름을 듣고 찾아봤다는 둥, 닥치는 대로 거짓말을 했지만 윤세영은 알게 됩니다. 더구나 은총이 유진이 아들이라는 것까지 최명지가 우연히 알았다는 건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의미죠. 유진이 그렇게 되는 것에 최명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윤세영은 비로소 알게 되었죠. 6년 전 유진이를 없앤 사람이 바로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한편은 이해가 되기도 했네요. 자신이 유진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또한 혜성그룹을 물려받으려면 유진이는 없어져야 하니 엄마가 자신을 위해 그런 거라 한편 고맙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구지석도 마음대로 만나고 황진구와 구하나는 제멋대로 무시하면서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울고 웃으면서 휘두르며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하나가 가짜 유진이라는 사실을 어디선가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던 순간에 말이죠. 자신이 유진이라고만 알고 있는 구하나 때문에 너무도 열을 받은 윤세영이 스스로 자신의 엄마의 범죄를 사람들 앞에 까발리게 된 것인데요. 결국 윤세영의 그 말 한마디가 혜성그룹을 뒤흔들게 되겠네요. 왜냐면 가짜 유진이 노릇을 했던 구하나가 진짜 신여진의 딸이라는 게 밝혀지는 엄청난 사건을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엄마 최명지가 유진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그 폭로가 모두에게 너무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하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쇼크였네요.
유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은 진짜 유진이 아니라는 사실에 구하나는 너무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그래서 구하나에게 당장 못 밝히도록 입단속을 시켜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윤세영이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제 입으로 제 엄마를 황천길로 보내버리고 말았네요. 아니에요, 형님. 세영이가 미쳐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최명진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게 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윤세영이 대놓고 해버린 말이라 주워 담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죠. 신여진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유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최명지라면 신여진과 윤성호의 유전자 샘플을 아무도 몰래 오염시킨 사람도 당연히 최명지와 관계가 있을 거라 짐작하게 되는데요. 우선 윤세영이 했던 말을 계기로 6년 전 이두나의 사고는 다시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신여진과 구지석 그리고 윤성호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사는 조영사가 제 맘대로 어쩌지는 못할 건데요. 더구나 조영사는 경찰관 신분이라 오래전 유전자 오염시킨 일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고 경찰 옷을 벗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겠네요. 경찰에 맡겨둔 게 그렇게 오염이 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결국 그 당시에 담당자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범인은 조영사로 지목이 되게 된 것인데요. 조영사가 얄팍한 돈 몇 푼에 최명지를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6년 전 이두나 범행을 사주했던 증거들이 모두 최명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우선 그것보다 앞서 구하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윤세영의 자백 같은 말을 들은 구하나는 우선 황진구와 둘이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묻게 되는데요. 황진구는 사실 요즘 들어 신여진이 잘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늘 구하나보다 은총이를 앞세우는 데다 눈치 없이 구하나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구하나와 데이트 나간 상황이면서 지나가는 아무나를 보고 유진이라며 절박하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상황을 왕왕 만들고 있었는데요.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죠.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은총이보다 구하나를 먼저 챙기라고요. 하지만 신여진은 그게 되지 않았네요. 자기 욕심이 앞선 사람이라 매번 은총이만 챙기고 한편은 구하나를 얄미워하기도 했는데요. 황진구는 더 이상 구하나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 씨, 정말 미안합니다. 황진구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를 했네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었네요. 윤세영의 폭탄 발언 때문에 대강 짐작을 했던 구하나지만 진짜 진실을 알고 보니 너무도 절망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바로 달려간 곳이 유전자 연구소였네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가짜 유진이라는 걸 직접 확인해야겠다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며칠 후 나온 유전자 결과는 놀랍게도 구하나가 진짜 딸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유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서요. 구하나가 황진구에게 물었지만 황진구 마찬가지로 답을 낼 수 없었네요. 그 모든 의문의 답은 신여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여진도 역시 윤세영의 폭로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옆에 둔 최명지가 사랑하는 딸 유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니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던 신여진입니다. 윤성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은 6년 전 유진이 사고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 신여진은 구하나에 대한 걸 깜박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구하나 씨 미안해. 유진이 일 때문에 사과가 늦었어. 속여서 정말 미안해. 한참 후에야 구하나가 충격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사과를 하는데요. 착한 구하나는 신여진을 이해한다고 했네요.
은총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신을 이용해서 가짜 유진이를 만들어야만 했던 신여진 입장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회장님. 혹시 윤유진 말고는 다른 딸은 없으셨나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또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 몹시 화를 내고 분노하리라 생각했던 구하나가 갑자기 다른 질문을 했네요. 유진이 말고 다른 딸이 혹시 있냐고 말이죠. 우리는 이 질문의 뜻이 뭔지 알지만 신여진으로선 왜 그걸 묻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죠.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신여진이 말을 했네요. 없어요. 내겐 유진이 밖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구하나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곧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정말 가족은 아니라 해도 함께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구하나 씨가 나를 이해한다면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신여진 입장에선 구하나가 떠나면서 혹시 은총이를 데려가면 어쩌나 그 걱정도 많았는데요. 자신의 딸도 몰라보면서 그렇게 딸에 집착하며 살아오셨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그런 구하나를 쳐다보면 신여진은 불현듯 무언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구하나 씨, 잠깐만. 소리치며 신여진이 구하나를 따라 나갔네요. 혹시 7살 때 화재로 돌아가신 구하나 씨 아빠 이름이? 신여진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마음으로 어떤 남자의 이름을 말했네요. 그 이름을 듣고 구하나는 바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맞아? 그분이 내 아빠 맞아? 신여진의 말에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제가 검사한 거예요. 구하나는 유전자 연구소에서 받은 신여진과 구하나의 친자감 정서를 신여진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잘못되어 버렸다고 했어. 나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젠 신여진이 펑펑 눈물을 쏟았네요. 엄마. 그래, 내 딸. 미안해, 내가 몰라봐서.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음을 우는데요. 신여진은 사실 윤성호와 결혼 전에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을 큰 사업가로 만들 계획이었던 부모님은 화가인 남자친구를 못마땅해 했었죠. 그렇지만 신여진은 첫사랑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덜컥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상황까지 갔었네요.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에게는 아이가 잘못됐다고 하고는 갓난아기를 첫사랑에게 보내버렸죠. 그리고는 아기를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신여진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아이에 대한 아픔의 시련에 아픔까지 겹쳐 너무도 힘들었던 신여진인데요. 알고 보니 첫사랑이 아기를 데리고 그렇게 혼자 키우며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 기억이 없었나 봐요. 두 사람의 눈물은 이제 곧 기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하나가 친딸로 밝혀졌으니 은총이 입양도 걱정이 없는데요. 이제 큰일 난 사람은 바로 윤세영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을 입방아를 찧어선 자신의 눈을 찔러버린 거죠. 결국 구하나가 친딸이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엄마가 아주 큰 범죄자라는 걸 제 입으로 스스로 다 밝혀버린 건데요. 아마도 윤세영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신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으로 자책도 했다가 눈물도 흘렸다가 제정신 아닌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황진구와의 결혼은 파혼이 되어버립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와 이제 핑크빛으로 가게 되는데요. 황진구와 구하나의 결혼, 그리고 은총이 입양.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겠네요. 빨리 윤세영이 모든 걸 다 쏟아내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